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안녕하세요.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에피소드,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 보장, 그런데 원금 수익 못 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가의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과 매달 수익금을 보장받고 투자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투자자가 고소한 사안인데요. 우리 현업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안이죠. 우리가 흔히 투자 사기, 폰지 사기, 여러 명칭으로도 이 현업에서 여러 형태의 이와 같은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검사식의 공소사실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투자금 3억 원을 주면 선물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매달 10%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자, 매달 수익 10%. 너무 큰 수익 아닌가요? 1년이면 120%, 2배가 이상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3억 원을 편취했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우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리고 이전에 지금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금이나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이전 투자자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고, 그리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즉, 피해자들로부터 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억 원을 편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판결은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이 무죄 판결의 이 법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령 피고인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취지가 피고인이 투자기법을 이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원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라는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의 이 기망이 있어야지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초 투자 약정 당시에 피고인의 언급이나 자력 확인 사실이 없었다라는 거죠. 피고인이 최초 투자 약정 시점에 그 피고인의 언급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고, 그리고 피고인이 자력에 대해서 이 피해자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판결 이유를 보면, 자, 무죄 판결 이유는 일단 피고인은 용도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 계좌에 입금되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금 명목으로도 일부 한 2,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지한 용도대로 주식 선물 옵션의 거래에 사용했고, 수익금도 계속 약정대로 계속 지급 못했지만 일부 지급했다. 그래서 우리 이 폰지 사기에서 이런 이 기준이 있죠. 원금 전체는 아니더라도 수익금을 2달 정도 지급하면은 이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용된 금원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를 했다. 자, 다른 투자자들에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즉 피고인의 돈과 피해자들의 돈이 혼용되어 선물 옵션 거래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들 것과 피고인 것이 구분이 안 된다. 즉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이 피해자들 기망했다, 편취했다라고 그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약정서상 문구상으로도 위와 같이 원금 보장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약정의 문구는 이 투자 계약서에 없었다라는 거죠. 투자 약정서에는. 그리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수익금을 지급받을
당시 그리고 그 이익금 지급 이후에 정산이 안 되고 있음에도 그 당시에는 특별히 독촉하거나 불만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투자 약정서 수정을 하고 공증을 작성하게 된 거죠. 이게 수익금이 지급이 원래대로 예정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 이 고소인들이 찾아가서 난리를 치면서 투자 약정일로부터 7개월 이후에 그 이후에 채무, 이 약정금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다. 투자에 크게 손실이 발생하자 불안을 느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위 문서가 작성이 되었다. 이 말은 이거는 피해자들이 투자금 원금에 큰 손실 발생하자 그저 이제 피고인이 도의적으로 민사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이지 이거를 형사적으로 내가 기망을 인정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당초부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고인의 기망,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법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구두로 원금 보장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아까 설령 피고인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녹음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두 추후에 이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죄로 이 의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뉘앙스 정도의 차이 굉장히 판단이 어렵겠죠.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해서 원금 보장될 것이라는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된다.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개인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원금을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원금 보장 약정은 사기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뉘앙스라던가 정도의 차이는 배제한 채 그냥 원금 보장 언급만 있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고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법논리로 투자 사기,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나 수익금 지급에 대한 약정, 이것이 곧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길 바랐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